자기소개서 작성에 대한 궁금증 취준생과 함께 알아봅니다. 오늘은 박지원 학생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지원입니다. 네, 그리고 자기소개서의 모든 것을 알려줄 취업 컨설턴트 안정영, 강민영 멘토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정영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강민영입니다. 네, 오늘은 우리은행 일반 은행직 지원자의 자기소개서 살펴볼 텐데요. 본격적인 내용을 살펴보기에 앞서 채용 정보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현재 글로벌 진출과 스마트 금융에 집중하고 있는 메이저 은행이죠. 네. 근데 들리는 소문에는 민영화 이후에 실적 압박이 좀 심해지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네, 일단 은행업의 특징상 실적에 대한 압박은 우리은행뿐만 아니라 모든 은행에서 있었던 건 사실이고요. 다만 이제 민영화 전 단계에서는 아무래도 공익성 추구를 중점으로 보고 있다가 민영화 이후에는 이제 말 그대로 수익성에 대한 부분도 어느 정도 중요하게 봐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실적에 대한 압박이 좀 가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은행의 채용 절차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나요? 네, 우리은행의 채용 절차는 다른 기업들과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네. 서류 전형, 그다음에 1차 면접을 보시고 난 다음에 인적성 고사를 보시고요. 그다음에 2차 면접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은행이 채용 비리 의혹으로 좀 내용을 겪었어요. 그래서 아마 올해부터 필기 전형을 다시 부활시킨다고 하는데 그 점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경쟁이 가장 치열한 곳은 아무래도 그 제한 사항을 다 없앤 부분이기 때문에 서류 전형 단계가 가장 경쟁률이 높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럼 우리은행의 인재상도 알려주시죠. 네, 고객 행복과 미래 도전, 그리고 정직과 신뢰, 인재제일 4가지 핵심 가치를 실천하면서 최고의 금융 전문가가 되는 것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네, 또 궁금하실 수 있는 게 이 본점과 지점의 일 업무량이 또 다르다고 합니다. 본점은 야근이나 주말 출근이 좀 잦다고 하고 지점은 대체로 일찍 퇴근한다고 하더라고요. 멘토님 이게 사실인가요? 네, 일단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우리은행뿐만 아니라 은행업 자체가 본점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스텝 역할의 이런 업무들을 많이 수행해야 되다 보니까 업무가 좀 많은 편이고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승진을 위해서 또 반드시 거쳐야 되는 단계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은행원 입장에서는 굉장히 딜레마처럼 고민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상사가 누군지에 따라서 야근이 있다 없다를 결정되기 때문에 네. 너무 지나치게 이런 부분을 바탕으로 본인이 지점을 가야 되겠다 아니면 본점을 가야 되겠다 이러한 판단 기준으로 삼는 것은 그렇게 적절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만약에 지원 학생은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일인데 야근도 잦고 또 주말 출근까지 해야 된다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저는 워낙 일하는 걸 좋아해서 네. 일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나요? 그래서 좋아하는 일에 야근에 주말 출근을 한다면 지금 생각으로는 이제 취준생의 입장이라서 당연히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취업을 하고 나면 또 어떻게 바뀔지 기대가 됩니다. 원래 네. 사람이 화장실 들어가기 전과 후가 좀 다르니까요. 그렇죠. 네. 또 이 은행은 네. 은행끼리만 경쟁을 할 줄 알았는데 이게 지금 보니까 지점끼리도 경쟁을 네.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이유라도 있을까요? 지점까지도 경쟁을 한다고 합니다. 예. 규모나 스타일이 비슷한 지점끼리 한 11개에서 13개 정도를 묶는다고 해요. 그래서 경쟁을 시킨다고 하는데 이렇게 해서 잘하면 다음 반기에 목표가 조금 더 올라가고 또 다른 잘하는 그룹과 또 묶인다고 합니다. 네. 성과급도 이 경쟁을 바탕으로 차등 적용되기 때문에 결국에 경쟁은 불가피하고 또 서로가 경쟁하면서 은행 자체가 발전할 수 있는 그렇게 기여하는 역할을 좀 한다고 봅니다. 네. 또 은행은 직무가 많이 나눠져 있잖아요. 전반적인 은행 직무에 대해서 좀 나눠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예전에는 그냥 신입 행원이었거든요. 신입 행원이 이제 입출금, 공과금, 수납 등 단순 업무 같은 거 하고 카드, 대출, 예금, 적금, 방카출량제, 펀드 등 다양한 상품을 세일즈하는 부분만 뽑았어요. 근데 이제 작년부터 이제 기점이 됐죠. 핀테크 같은 그런 기술들이 도입되면서 우리은행은 작년 같은 경우에 IT 부문이랑 디지털 부문 2가지를 더 뽑았습니다. IT 부문 같은 경우에는 비대면 채널, 플랫폼, 핀테크, ICT 등을 융합한 마케팅 전략 수립하고 그다음에 상품 서비스를 개발하는 업무를 맡는다고 하고요. 디지털 부분은 올해, 그러니까 작년이죠. 작년에 새로 신설된 부분인데 IT 부분에 속하는 직무이긴 한데 4차 산업혁명 신기술을 적용한 디지털 전략 수립 및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는 업무를 담당한다고 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컴퓨터공학과라든지 이런 전산학과라든지 이런 친구들만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누구나가 다 열려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분야라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지원자의 자기소개서를 매력적으로 바꿔줄 멘토의 특급 처방전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질문 항목부터 분석해 보겠습니다. 지원자의 자기소개서는 총 5개 항목에 대해 서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럼 바로 어떤 내용인지 살펴볼게요. 1번 마이 스토리. 아래 제시어를 자유롭게 선택 활용하여 본인의 가치관과 삶의 경험을 담은 에세이를 작성해 주세요. 제시어, 고객, 행복, 미래, 도전, 정직, 신뢰, 인재, 제일. 2번 지원 동기. 우리은행 지원 동기와 입행을 위해 어떠한 준비를 해왔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례를 바탕으로 작성해 주세요. 3번 내목 완수. 더 높은 목표를 세워 달성하는 과정에서 느꼈던 한계는 무엇이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기울였던 노력과 결과를 구체적인 사례를 바탕으로 말씀해 주세요. 4번 영선 반부. 우리은행은 실물 로봇, 로보 어드바이저, 우리로보 알파, 음성인식, AI 뱅킹, 소리, 실시간 외국어 대화 번역, 위비톡 등 창의적이고 발빠른 서비스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디지털 금융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창의적인 사고와 남보다 한 발 앞선 노력으로 이뤄낸 본인의 성과에 대하여 말씀해 주세요. 5번 입행 포부. 우리은행은 2020년까지 아시아 탑10, 글로벌 탑50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본인의 역량과 경험을 활용하여 어떠한 기여를 할 수 있을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와, 이렇게 구체적일 수가 있는지 이 지원자들 굉장히 머리가 아팠을 것 같습니다. 네. 종류별로 굉장히 다양하게 질문을 했어요. 네, 역시 이 은행권답게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디지털 금융에 대한 질문을 해줬습니다. 강멘토님이 자소서 작성 시 유의할 점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유의해야 될 게 너무 많고요. 예. 네, 항목이 굉장히 또 구체적이고 네. 아무래도 은행권 자기소개서 같은 경우에는 타 산업에 대비해서 좀 까다로운 편이에요. 네. 그래서 1번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1번 같은 경우에는 제시어가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은행의 핵심 가치 중에서 단어를 좀 뽑아가지고 지금 나열된 거거든요.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시어 중에서 한 가지 정도만 선택을 해도 되는데 때로는 이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은 키워드를 잡아가지고 여러 개의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네. 물론 여러 가지 키워드를 잘 증명한다고 할 수 있다면 굉장히 좋겠지만은 너무 욕심을 낼 필요는 없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또한 3번과 4번에 책임과 창의적 사고라는 키워드와 중복되는 부분은 가급적 제시어에 선택을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중복되기 때문에. 네. 그리고 2번 같은 경우 지원 동기, 5번이 이제 입행 포부인데 아무래도 은행권 중에서도 왜 꼭 우리은행이어야 되느냐 이 이유를 잡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괜히 길게 써가지고 지루하게 하느니 차라리 우리 지원자가 이제 은행 입행을 위해서 어떠한 역량을 키워왔는지 개인 준비 부분에 좀 더 무게를 좀 주시고 강조를 좀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3번 같은 경우에는 더 높은 목표와 도전과 관련된 부분일 수도 있겠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책임과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본인에게 주어진 어려운 목표를 좀 야무지게 완수했다라는 측면으로서 그런 책임감을 좀 강조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4번 같은 경우에는 앞부분에 여러 가지 이제 은행과 관련된 기타 여러 가지 이제 최근 트렌드와 관련된 기술적인 부분이 나와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지원자가 다른 지원자 대비해서 좀 더 이 조직을 위해서 뭔가 개선했던 그런 경험 쓰면 되거든요. 그래서 너무 어려운 단어에 이렇게 현혹될 필요는 없습니다. 마지막 포부 같은 경우에는 가급적 일반적 은행보다도 꼭 우리 은행이 추구해야 되는 그런 목표들 홈페이지 같은 데 가면 다 나와 있어요. 우리 은행이 이 아시아 탑10이 되기 위해서 어떠한 단계적 목표를 달성하겠다 그런 부분을 갖고 오시고 네. 우리 지원자가 중장기적으로 어떤 직무에서 어떤 역할을 통해서 이런 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을 좀 기술을 좀 해주시면 좋겠지만 역시나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주인공의 자기소개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지원 동기에 관한 내용인데요. 소제목부터 한번 볼게요. 더 나은 내일을 만드는 동반자, 고객 감동을 최우선으로, 수백 번의 강연으로 배운 소통. 네, 두 가지의 내용을 지금 네. 적어주신 것 같은데 강멘토님 소제목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600자를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소제목을 2개로 나눠서 예. 왜 우리은행이냐 그리고 두 번째로 입행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했느냐 이 부분을 단락으로 구분했다는 점은 칭찬해주고 싶고요. 네. 다만 소제목치고는 너무 길다. 그리고 첫 번째 소제목 더 나은 내일을 만든 동반자는 전혀 감흥이 없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고쳐야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실제 내용은 어떨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더 나은 내일을 만드는 동반자. 삶의 가치를 함께 실현하고 우리은행의 가치를 발현시키고 싶어 지원하였습니다. 제 삶의 가치관은 내일을 준비하는 자세입니다. 매일 밤 설계도를 보며 내일의 업무를 준비하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오늘을 헛되이 보내지 말자는 깨달음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은행 또한 내일을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은행권 최초로 모바일 전문은행인 위비뱅크를 출범해 비대면 상품을 출시하고 게임 등 다양한 콘텐츠를 결합해 통합 플랫폼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함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나가고 싶습니다. 고객 감동을 최우선으로 수백 번의 강연으로 배운 소통. 우리은행 행원에게 중요한 것은 고객의 성향과 상황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에 있어서 필요한 역량은 상대방의 표현 방법을 이해하는 소통 방법입니다. 대학 시절 PT 동아리 팀장직을 수행하며 스피치 방법과 의사 전달법에 대해 연구하고 강연했습니다. 특히 300명의 설문조사를 통해 연령별로 필요한 니즈를 이해하고 수백 번이 넘는 강연을 실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대방의 성향과 상황을 이해하고 이에 걸맞은 해결 방법을 제시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네, 두 번째 내용은 지원 동기랑 어떤 연관이 있는지 내용이 좀 부족한 것 같기도 하고요. 멘토님들 어떻게 해보셨나요? 먼저 첫 번째는 그 회사 지원 동기인 것 같아요. 본인의 가치관과 맞기 때문이다라고 해서 두 가지씩의 본인의 가치관을 제시해 주는 건 좋았는데 저는 왜 내일을 준비하자는 얘기를 아버지 얘기로 했는지 본인의 얘기가 아니라 그 부분이 이제 조금 고쳤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은행이 내일을 준비하자는 내용이 정말 수많은 지원자들이 다 얘기할 위비뱅크 내용을 하는 건지 기업 분석이 좀 소홀해서 성의가 좀 느껴지지 않고요. 두 번째 직무 지원 동기는 좀 잘 쓴 것처럼 보이는데 가만히 살펴보면 나는 니즈를 이해할 수 있다, 거기에 맞는 솔루션을 제시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거에 관련된 근기 사항이 약해요. 단순히 그냥 팀장했다, 연구했다, 강연했다, 300명 이건 준비 과정이고요. 이를 통해 실질적인 어떠한 성과가 나온 부분이 없기 때문에 저는 좀 모호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성의가 없고 모호했다. 그렇다면 합격, 불합격 여부를 판정하시는 저는 그래서 거군요? 불합격을 좀 주고 싶습니다. 강 멘토님은요? 저도 뭐 마찬가지로 불합격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안 멘토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이 지원 동기에서는 좀 더 본인의 가치관 플러스 위비뱅크 외에도 우리은행이 가지고 있는 내일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좀 더 현장에서 찾았다라는 노력을 좀 보여줄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소통을 통해서 얼마나 소통을 잘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성과가 좀 추가돼줘야 이 지원자가 소통을 이만큼 잘하겠구나라는 측측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보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항목을 살펴보겠습니다. 내 몫을 완수했던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질문인데요. 한계를 느낀 것과 또 극복 과정까지 적으라고 했는데요. 답변의 비율을 잘 조절해야 할 것 같아요. 우선 소제목부터 보겠습니다. 학교 도서관에 설치한 자전거 거치대. 지원자의 주도 아래 설치가 좀 된 건가요? 궁금한데요. 안멘토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설명한 것은 좋았는데 예. 보통 도서관 앞에 다 자전거 거치대 있지 않나요? 어딜 가든 많이 그쵸.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극히 이게 좀 평범해서 임팩트가 전혀 없는 제목인 것 같아서 그 부분이 조금 아쉽습니다. 네, 임팩트 있는지 한번 네.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도서관에 설치한 자전거 거치대. 프로젝트 진행 중 어려움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적극적인 모습을 통해 목표한 바를 성취할 수 있었습니다. 평소 도서관을 이용하면서 교내에 자전거를 이용하는 학우들이 많았지만 관련 시설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프로젝트를 실행하였고 자전거 거치대 설치를 주제로 과제를 선정했습니다. 프로젝트를 진행하던 중 500개의 설문조사를 더 받고 싶은 목표에 팀 내 불화가 발생했었습니다. 특히 가중된 업무를 분배하는 과정이 어려웠습니다. 누군가는 좀 더 시간을 할애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개인 시간을 포기하고 팀장으로서 주도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10분 일찍 모임을 준비하고 블로그를 만들어 불참한 팀원이 진행 정도를 파악할 수 있도록 회의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이렇게 주도적인 모습을 보이니 팀원들과 함께 동화되어가는 과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2주 만에 제안서를 마무리해 학교에 승인을 얻어 거치대를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스스로 열의를 다하는 적극성을 가질 때 팀원 간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목표를 성취할 수 있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근데 한계를 느낀 과정이 좀 약하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지원 학생은 답변 보고 어떤 느낌 받았나요? 저 같은 경우는 프로젝트에 대한 설명이 조금 부족했고 구체성도 조금 떨어지지 않았나 네. 생각을 하고요. 또 팀장으로서 역할이 한 줄 만에 끝나버려가지고 이 부분도 조금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근데 이제 제가 궁금한 점이 하나 있는데 네. 이게 지원 동기 질문도 제한 글자 수가 600자였고 방금 전도 마찬가지였는데 이럴 때 이제 두 가지 내용을 적으려면 글자 수가 반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이게 하나의 사례를 구체적으로 적는 게 낫는지 아니면 지원자처럼 이 두 가지 내용을 다양하게 적는 게 나을지 궁금합니다. 저는 이것처럼 한 500에서 600자 정도 되면 그냥 하나의 소재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적으라 이렇게 하라고 좀 추천하는 편입니다. 네. 네.
그럼 어떤 질문의 소재를 뭐 하나 또는 몇 가지로 나눠서 적는 게 좋을까요? 첫 번째 조건은 글자 수인 것 같아요. 이것처럼 600자냐, 아니 1000자냐, 1500자냐 그것에 따라서 내가 내용을 몇 개를 만들지를 따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조건은 성장 과정이라든지 직무 역량이라든지 우리가 성장 과정은 보통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한다고 하는데 내가 하나의 경험을 통해서 이 가치관이 나한테 생성되었다라고는 설득력이 약하니까 네. 그런 성장 과정 같은 경우에 좀 다양한 사례 그다음 직무상 강점도 나를 뽑아야 될 이유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몇 가지의 사례를 들어서 즉 글자 수의 제한과 그다음에 어떠한 항목을 묻느냐에 따라서 하나를 쓸 거냐 2개 이상을 쓸 거냐를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강문토님 내목 완수 질문에 대한 평가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은 이 문제는 좀 더 자발적으로 본인이 더 높은 목표를 잡아야 되는 부분과 그 한계를 뛰어넘으면서 완수하는 모습 두 가지가 보여줘야 되거든요. 여기서 지금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중 500개의 설문조사를 더 받고 싶은 목표에라고 했거든요. 예. 근데 이 500개의 설문조사가 과연 이 프로젝트 내에서 굉장히 도전적인 목표인 것인지 아니면 평이한 목표이신 것인지에 대한 상황 설명이 주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네. 더 높은 목표라는 측면의 목표라고 보긴 좀 어려워요. 그렇다면 일단 첫 번째 요구되는 부분은 좀 생략되어 있다는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고요. 네. 그럼 두 번째로 우리 지원자가 내목 완수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느냐라고 봤을 때 10분 일찍 모임을 준비하고 블로그를 정리했다 이 두 가지를 보여줬단 말이에요. 네. 이걸 갖고 내목을 완수했다라고 하면 책임감이라는 단어가 너무나 쉬운 단어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좀 더 어렵게 이 역할을 달성했다라는 부분을 더 보완하는 게 좋은 방법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러면 불합격인가요? 네, 불합격이죠. 네. 저도 역시 불합격인데요. 네. 이 지원자는 되게 안 중요하고 안 궁금한 부분만 좀 대답을 하네요. 저는 처음에 이게 거치대를 설치하려고 했는데 학교와 어떤 마찰이 있어서 이걸 그런 마찰을 줄여가는 과정을 적어줄 줄 알았는데 갑자기 생뚱맞게 설문조사에서 팀이 좀 약간 분열해서 그 부분을 적었다? 저는 궁금하지 않은 사항을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불합격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전문 용어로 안물 그렇죠. 하죠. 네. 자, 다음 항목도 역시 어려운 질문 사항인데요. 예, 디지털 금융에 발맞춘 성과에 대한 질문입니다. 고민을 많이 해야 하는 질문이에요. 소제목을 한번 볼까요? 네. 사업 혁신을 통한 효율성 향상. 전반적으로 이 지원자의 소제목이 좀 노멀하기도 하고 우리 멘토님들은 어떻게 보시나요? 너무 노멀하죠, 이 지원자. 어떤 혁신인지만 앞에 수식어만 붙여줬어도 괜찮을 텐데 네. 아쉽습니다. 강 멘토님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은 저한테는 좀 어려워요. 그리고 뭐랄까 사업 혁신 멋있고요. 예, 네. 뭐 효율성 다 좋은 단어거든요. 네. 근데 저는 뭐 하여튼 학생들이 이런 멋있는 단어를 굉장히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데 이 단어가 굉장히 좀 어려운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과연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쓰는 건지 좀 오히려 되묻고 싶은 그런 소제목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자세한 내용은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혁신을 통한 효율성 향상. 기숙학사의 자치회에서 간식으로 밥버거를 나눠주는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850명 중에 약 250명만 간식을 받아갔으며 나머지 간식은 상해서 버려졌습니다. 관리팀장으로서 간식 사업의 문제를 분석하고 개선했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배부 시간, 수요 예측과 공급 조절, 간식 품목이었습니다. 기존의 배부 시간은 시험 기간 직전 토 일요일 밤 9시에서 10시였습니다. 이 시간대는 학생들이 학교 도서관에서 공부할 때이므로 간식을 받는 것이 불편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간식을 배부하러 들어와야 하는 자치회원들도 불편했습니다. 또한 수요를 예측할 수 없었고 주말에는 배송에 제약이 있었기 때문에 공급 물량을 조절할 수 없었습니다. 간식이 쉽게 상한다는 점도 문제였습니다. 기말고사 때는 배부 시간을 주중 아침 식사 시간으로 변경했습니다. 이 시간대에는 학교 가는 길에 편하게 수령 및 배부할 수 있으며 급식실에서 평균 식수 인원을 파악할 수 있고 평일이라 배송 물량을 조정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간식은 장기 보관이 가능한 커피와 쿠키로 바꿨습니다. 개선 후에는 간식 수령자가 650명까지 늘어나는 쾌거와 함께 낭비되는 비용을 절감하기까지 했습니다. 네, 분석을 확실히 하고 또 개선을, 그러니까 효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 같긴 한데 네. 이제 소제목인 혁신과는 좀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우리 안 멘토님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좀 아쉬워요. 문제를 해결한다는 측면에서는 좋았는데요. 네.
주말 밤에서 평일 아침으로 그다음에 그 종류를 변경했다는 게 혁신으로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혁신이라는 게 사실 대단한 게 아니라 새롭게 내가 정의를 내리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저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이 간식을 나눠주는 목적이 전체 인원들에게 다 도달을 해야 되는 게 중요한 건지 네. 아니면 전체 인원이 다 도달하지 않더라도 간식의 만족도를 높이는 것이 목적인지 그것을 먼저 정하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차라리 이 내용을 적을 때 나는 먼저 그 목적을 새롭게 정의를 내린 다음에 거기에 맞는 솔루션을 이런 식으로 제시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면 조금 더 설득력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항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입행 포부에 대한 질문인데요. 은행 목표에 기여할 부분에 대해 작성하라니까 좀 약간 저돌적인 네. 질문인 것 같은데 바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중 은행 중 가장 많은 해외 네트워크 250개를 보유한 우리은행은 아시아 탑10, 글로벌 탑50를 목표로 기존 현지 법인의 자체 네트워크 확대 및 신설 지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의 두 가지 측면에서 기여를 하겠습니다. 현지 문화에 대한 기본, 다양한 문화에 대해 유연한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전공을 통해 국가의 지리적 위치와 기후 등에 따라 국가의 국민성과 문화가 다르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문화체육관광부 단체 활동을 하며 수많은 외국인과 접점해서 타 문화를 수용하는 자세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글로벌 탑50에 걸맞는 현지 매뉴얼을 만들고 싶습니다. 다양한 서비스를 안내하는 기본, 은행과 IT가 결합되면서 비대면 채널 업무가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일수록 고객과의 대면 업무의 중요성은 증대될 것입니다. 이에 있어 필요한 역량은 고객을 진심으로 대하는 서비스 자세입니다. 롯데호텔, 어학원, 전시회 등 고객과의 접점에서 다양한 연령층을 대하는 서비스의 기본 자세를 함양해 왔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의 성향에 알맞은 상품을 친절하게 안내해드리는 행원이 되고 싶습니다. 네. 일단 뭐 두 가지씩으로 확실하게 말을 해줬네요. 그 점은 좋은 것 같고요. 멘토님들 전반적으로 어떻게 평가를 하시나요? 저는 이 친구는 아무리 봐도 은행권 업무의 준비는 안 된 것 같아요. 일단 기업 분석의 내용이 전혀 없고요. 그냥 은행이 추구하는 전략적 상품 등 뭐 그런 언급도 전혀 없이 추상적인 글로벌 하겠다. 내가 대면 업무 더 잘하겠다 이런 식의 나열만 있어서 과연 은행원에 지원한 진정성이 있는 것인가 그 부분이 좀 의심이 되고요. 차라리 그럼 내가 어떤 매뉴얼을 만들 건데 아니면 내가 왜 대면 업무가 더욱더 중요해질 거라고 생각하는지 그 부분만이라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적어주면서 본인의 인사이트를 좀 제시한다면 조금 더 설득력이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강멘토님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은 불합격이고요. 아주 큰 불합격을 선언. 요구하지도 않은데 제가 불합격이라고 하신 것 같은데 일단은 이 친구는 글을 쓰는 재주는 조금 있어요. 네. 이 글을 구성하는 측면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면 나름 기초가 있는 친구라고 볼 때 응원을 좀 해주고 싶은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행원으로서 갖춰야 되는 그런 기본적인 역량에 대한 부분은 이제 앞으로 많은 보완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자, 오늘 안타깝게도 모든 항목에서 다 불합격을 네. 받았습니다. 오늘 방송을 잘 보면서 보완할 점이 뭔지 꼼꼼하게 한번 체크를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지금까지 우리은행 일반교문직 자기소개서에 대한 멘토의 특급 처방전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번에는 지원 학생이 준비했습니다. 오늘 살펴본 자기소개서 항목 중 한 항목을 직접 써왔죠? 네, 자기소개서 질문 사항 중 지원 동기에 대해서 멘토님이 주신 사전 코멘트를 바탕으로 작성해 보았습니다. 네, 멘토님의 사전 코멘트는 어떤 내용이었나요? 네, 먼저 첫 번째로 회사 지원 동기와 직무 지원 동기에 대해 적어줄 것. 두 번째로 회사 지원 동기는 본인이 회사를 선택하는 기준을 먼저 제시한 뒤 왜 그 회사가 본인에게 맞는지 작성할 것. 세 번째로 직무 지원 동기는 해당 직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필요 역량이 무엇인지를 제시한 뒤 왜 그 역량이 본인이 가지고 있다고 확신한지 작성할 것. 마지막으로 주어진 분량 하에서 최대한 간결하고 자세하게 적어줄 것. 네, 회사 지원 동기와 그리고 직무 지원 동기 이렇게 나눠서 작성해야겠네요. 우리 날로 실력이 좋아지는 우리 지원님의 자소서가 기대가 됩니다. 한번 읽어주시죠. 네. 나의 말이나 글, 표현 등이 다른 사람의 마음에 조그만 불씨라도 일으킬 수 있다면 나는 그 일을 하고 싶다. 저의 좌우명입니다. 저는 항상 나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행복도 고려하고 더 나아가 4차 산업혁명을 위한 자격증을 따며 미래에 대한 준비를 해왔습니다.
우리은행은 글로벌 네트워크, 모바일 플랫폼의 축으로 앞장서며 미래 금융권을 위한 준비는 모든 곳에서 선두주자가 되고 싶은 저의 삶과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인턴, 봉사활동 등 20여 개가 넘는 대외 활동들을 거치며 사람들과 소통함에 있어서 누구보다 자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대학생인 팀원들뿐만 아니라 한국청소년학술대회 대외협력팀장,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홍보대사 어미 회장과 같은 책임감과 소통이 필수인 직책들을 거치며 교수님부터 청소년들까지 가교 역할을 하는 수평적인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소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통찰력이라는 관점이 저의 최대 강점이라고 자신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재의 핵심 가치는 경험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다양한 경험들을 통해 우리은행과 함께 성장하며 제 좌우명의 유종의 미라고 생각하는 저와 타인의 행복을 추구하는 인재가 되겠습니다. 지원 학생 불장난 좋아하나 봐요. 조금이요? 네, 지원 학생의 열정이 담겨있는 좌우명이었습니다. 멘토님들 평가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 글을 보고 지원 학생이 시간이 좀 없었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일단 두 가지씩 내용 좋고요. 형식은 이 지원자와 마찬가지로 나도 미래를 준비한다라는 구조를 갖고 왔고 우리은행도 역시 미래를 준비한다는 구조를 그대로 가지고 왔고요. 두 번째 그 역량으로서 나는 소통이 있다 라고 하는 부분을 강조했는데 여러분들이 소통을 적는 건 나쁘지 않는데 지원 학생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이번 지난 방학 때에 그 대기업 관련된 어떤 기업에서의 일했던 경험이 있을 거예요. 그런 내용을 적어주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렇게 궁금해하지 않는 뭐 팀원, 뭐 대외협력 팀장 이렇게 학교 내가 아니라 대외 활동이라고 했는데 실제는 다 학교에 있는 내용만 좀 적어줬거든요. 그래서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이 조금 차별화될 수 있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소재들을 좀 적어주셨으면 좋겠고요. 궁극적으로 이 자소서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 우리은행을 연결시켰는데 우리은행을 치고 다른 은행을 넣어도 말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은행 산업이 아니라 서비스 산업에 관련된 기업명을 넣어도 말이 될 것 같아요. 그 부분 때문에 저는 지원 학생이 오늘은 시간이 없었구나 라는 그런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지원 학생의 자기소개서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이 궁금한 점이 있다고 하는데요. 면접 진행 시 다수의 면접관에게 시선을 배분하는 일이 어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고 보내줬습니다. 네, 면접은 본인 아니면 대처해 나갈 수 없는 부분이긴 하잖아요. 그래서 좀 떨리는 건 뭐 어쩔 수 없으니까 경험자들이나 선배 방법을 알고 싶긴 하거든요. 네. 우리 선배이자 멘토이신 우리 강 멘토님 조언 한마디 크게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뭐 들이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면접이라는 환경 자체가 익숙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 안에서 발생하는 모든 일들이 다 어색한 거거든요. 그럼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그런 상황을 자주 접해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꼭 면접이 아니더라도 일상생활에서 내가 잘 모르시는 분들과 자리를 한다라든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하는 그런 노력을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그런 면접의 환경도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지만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는 충분히 이해하니까 너무 이렇게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조금씩 개선한다는 마음으로 접근을 해주시면 좋은 모습 보여주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많은 연습을 통해서 좀 익숙해지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우리은행 일반 금융직 지원자의 자기소개서 살펴봤습니다. 탄탄한 자기소개서로 취업의 꿈을 이루기를 바라면서 DIY 자기소개서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